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왜 구글이 아니라 저는 아이온큐가 1등이라 생각하고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아이온큐 근황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왔는데 소식들을 모아놨다가 오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증시 전체가 별로 좋지 못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연준이 중요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 하나인데 그게 전월 대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 중소형주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양자 섹터는 떨어진 애들은 좀 많이 빠졌죠. D-Wave 한 5% 빠졌고 리게티는 19%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소폭 오르면서 방어를 했고 이게 좀 개별적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제 리게티 같은 경우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38불 가까이 올라갔고 고가 기준으로는 38불 45센트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마이너스 10%, 화요일에 마이너스 4%, 수요일에 마이너스 9.5%, 이제 목요일에 소폭 오르면서 현재까지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자산도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가격이 싸냐라고 물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자라면 뭐 적립식으로 모아가셔도 되겠지만 지금 뭐 내가 연말 보너스를 몇백만 원 받았는데 이걸 아이온큐에 몰빵하겠다. 이런 투자는 하면은 이런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기업인가를 먼저 따져보시고 그럼 지금이 좋은 가격인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이제 양자 주식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급등하면서 지금 아이온큐 차트고요. 캔들 차트는 보라색이 퀀텀 컴퓨팅 그리고 자주색이 D-Wave 빨간색이 리게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많이 올랐는데 가벼운 주식들 퀀텀 컴퓨팅이나 리게티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공통적으로 같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조정을 받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온큐가 잘못해서 떨어졌냐 이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양자 섹터가 같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주식만 볼 게 아니라 경쟁사들 묶어서 봐야 되고요. 더 크게는 미국 증시 전체를 봐야만 내 주식이 문제가 있나 아닌가 요거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제가 왜 구글을 앞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책을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썼어요. 1년 동안 구글 퀀텀 AI라는 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업데이트가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팀의 팀장이 올려놓은 글이었는데 뭐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 의미가 있는 업데이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글이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상업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면에서는 구글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봤는데 올해 들어와서 업데이트가 4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윌로우 칩 106큐비트 수준의 윌로우 칩이 나오면서 2개 업데이트가 나왔고 세 번째 거는 열리지도 않고요. 네 번째 거는 10월 달에 업데이트를 한 거라서 올해 업데이트한 거 4개 나왔는데 2개는 최근에 새로운 칩 나오면서 그거를 홍보하는 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글을 봤을 때는 느낌이 어떠냐면 아이온큐는 상업화로 가서 빨리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약간 연구실에서 천천히 연구해보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기존에는 2029년에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연도가 삭제됐죠. 반면에 아이온큐는 내년부터 당장 이 좁은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상업 사례를 상업적인 가치를 낼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내년부터 내겠다고 했고 내후년 2026년에는 오류 수정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쓸만해지는 타임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업화적인 면에서 구글과 아이온큐가 결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투자자니까 돈이 찍혀야 되고 회사가 돈을 벌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순수 양자 컴퓨터 기업이니까 돈을 벌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에서 이제 대부분이 광고 사업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위해 구글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간접적으로 우회 투자라서 투자자가 봤을 때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 소식을 전달드릴 건데 최근에 Q2B라는 퀀텀 투 비즈니스라는 QC웨어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진행이 됐고요. 양자 가치를 위한 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이 뭐죠?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양자 컴퓨터로 가치를 낼 수 있냐? 고객들을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냐? 이게 지금 양자 기업들의 핵심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산타클라라에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오늘 한국 시간으로 13일이니까 끝났죠. 그래서 800명 이상의 참석자, 180명 이상의 연설자, 6개 이상의 양자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 양자 커뮤니케이션, 양자 AI, 오류 수정, 그리고 온프레미스 양자 컴퓨터. 이건 이제 고객 사이트에 양자 컴퓨터를 직접 설치해 놓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다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AFRL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미 공군연구소가 투자를 했고요. 또 IBM이 플래티넘 파트너, 다이아몬드로는 퀀텀 델타 NL. 이거는 제가 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네덜란드에서 양자 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공 민간 파트너십이래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관심이 많네요. 그래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는 이 행사에 얼마나 기부했느냐 그 금액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BM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네요. 골드 등급의 AWS, 파스칼, Q 컨트롤, 리게티, 아이온큐, 큐에라, 컨티뉴엄 등등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골드 등급에 포진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IBM이 해커톤을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해커톤은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짧은 기간 안에 문제를 줘서 풀게 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경쟁해서 거기서 이기는 팀한테 뭐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조연설자를 봤더니 QC웨어, 이 행사의 호스트죠. 여기에 대표이사가 환영 인사를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IBM 퀀텀에서 또 IBM의 CTO인 올리버 다이얼이라는 사람이 정확한 양자 계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죠. IBM 퀀텀이. 그리고 AFRL, 여기에 부국장인 마이클 하이덕 박사, 공군의 미래를 창조하는 양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와도 계속 계약을 맺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구글 퀀텀 AI에서 최신 혁신, 여기서 아마 윌로우칩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글 퀀텀 AI의 전무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 파트너십 제휴이사인 라이언 헤링이 보안 감지 분야의 실용적 응용이라는 주제로 전력연구소의 선임 기술 임원과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아이온큐의 제품 어플리케이션 전무인 아리엘 브라운스타인 전무님이 또 다른 인사와 함께 이제 가볍게 캐주얼하게 대화하는 파이어사이드 챗에서 양자 시장 진출 파트너십 형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래서 뭐 아이온큐가 여기서 신제품을 발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업데이트를 하고 가서 영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엘 전무님이 Q2B에 참여해서 제너럴 다이내믹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마이클 테이트와 함께 최근 협업의 결과, 깊은 산업 전문 지식에 대한 이런 고객에게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 양자 분야에 있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이제 유럽 지사 담당, 영업 담당 같은 분이죠. 로렌조 로벨시라는 분이 이제 아이온큐 유럽 지사의 시니어 다이렉터인데, 이분이 이제 고 웨스트 2025, 이게 뭐냐면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리는 기술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같이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곳인데, 또 유럽 쪽에서도 열심히 이분이 아이온큐를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패널 토론에서 양자 컴퓨팅과 양자 네트워킹의 혁신적 잠재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월 29일.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스위스에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를 배치를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 혁신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00회 조회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요. 11일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온큐 임직원분들이 가서 리본 커팅도 하시고, 리마 알라마딘 최고 매출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도 하셨고요. 또 이렇게 패널 토론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이온 트랩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이렇게 센터가 생겼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렉이 한 8개에서 9개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작아졌죠. 그래서 앞으로 포르테는 이게 3개 정도 수준으로 절반 정도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냉장고 한 1.5개, 2개 정도 사이즈로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배치가 됐다. 자,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칩이 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는 곳에 기술이 전시됐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12월 12일에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이 뉴욕 증권거래소 루비에 전시가 됐습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들, 이제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에서 조명받은 유일한 양자 컴퓨팅 기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됐다. 그래서 피터 제프맨 CEO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우리의 기술이 전시된 것은 아이온큐의 혁신, 성장, 그리고 오늘날 기술 시장에서 입지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최초로 상장된 이 상징성이 있죠. 순수한 양자 컴퓨팅 기업이다. 6개월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전시가 돼서 여기에 방문하는 수천 명의 기업가, 투자자, 글로벌 리더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NYSC도 이 전시를 결정하면서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기업들이 인정하려는 비전과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아이온큐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분기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났고 미 공군연구소와 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회사를 더욱 차별화하고 있다. 제가 이런 면에서 아이온큐를 좋아한다는 거죠. 구글 뭐 이런 시험 결과 냈다. 좋다 이거죠. 근데 그게 돈이 되냐? 라고 물었을 때는 이번 양자 컴퓨터가 풀었던 문제도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연구실 단계에서 했던 거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논리적 큐빗을 만들어야 되고 스케일업, 확장성을 가져야 되고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멉니다. 그걸 이제 아이온큐는 이미 맞춰서 실물이 나왔고 그 실물이 이렇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전시가 될 정도로 상업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되냐? 그냥 연구냐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구글의 연구가 물론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지만 돈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거는 아이온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돈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온큐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금일 미 증시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지금 양자 컴퓨팅 섹터가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조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은 기업인가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이 좋은 가격인가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아이온큐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면서 Q2B, NYSC의 전시, 고웨스트 등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주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일이고요. 구글의 양자칩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구실에 머물러 있다. 아이온큐는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이 완료가 돼서 스위스에는 이미 배치가 됐죠. 정부와 수백억 규모의 매출을 내면서 B2G는 완료가 됐고 이제 B2B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영업을 해서 매출을 내면 훨씬 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상업화 면에서는 누가 봐도 아이온큐가 더 앞서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좀 제가 왜 구글보다 아이온큐를 좋아하고 아이온큐에 투자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과열 가운데 싸다라고 해서 뭐 리게티나 퀀텀 컴퓨팅 같은 주식들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주식 올라간다라고 해서 사시면은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버릇은 장기적으로 투자자한테 해가 되고요. 계좌가 녹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와 분별이 필요하고요. 기회는 항상 있기 때문에 좀 침착성을 가지고 좋은 타이밍을 노려서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한참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미국 증시나 아이온큐 주가가 싼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큰 돈을 한 번에 들어간다? 이런다면은 저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 왜 구글이 아닌가? 왜 구글이 아니라 아이온큐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왜 아이온큐에 투자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이온큐 최신 동향도 정리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